있지. 일단 미국 인프라 ETF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페이브라는 ETF고 이게 작년 3월 23일 저점이 9.7달러였거든. 근데 이게 최근에는 27불까지 올라왔단 말이야. 거의 3배 정도 오른 ETF 나는 괜찮게 보고 있어. 미국 인프라 관련해서 법안이 1조 달러 인프라 법안이 나왔고 크게 미국은 정치 구조가 상원이랑 하원이랑 나눠져 있어. 상원 같은 경우는 현재 찬성 69표, 반대 30표로 상원을 통과한 상태고 이제 하원만 남았는데 하원도 435석 중에서 다수당 222석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정책 통과에는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지. 일단 1조 달러 말로만 들어도 사실 1200조 원인데 우리나라 예상 규모의 2배인데 이걸 전부 다 낡은 노후 인프라 시설을 고치고 유지보수하는 데 사용을 한다고 보는데 대표적으로 철도나 도로 아니면 전력망, 수도시설, 전기차 인프라, 전기차 충전소와 같은 시설에 사용이 되는 거지. 노후된 인프라 수준이 정말 심각하고 이게 캐캐묵은 이슈 중에 하나였거든. 사진 속에서 보면 알겠지만 도로가 이렇게 파열된 것도 정말 여러 곳이 있고 전압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220V 쓰는데 미국은 110V를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 전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고 있는 게 미국의 뉴욕 지하철인데 한국 지하철 대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고 심지어 교량 같은 경우에는 정말 노후화가 돼가지고 이게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워싱턴주랑 미네소타주에서 노후된 교량이 붕괴되는 사고까지 있었어. 페이브 ETF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첫 번째는 AUM 운용자산 규모고 두 번째는 거래량, 세 번째는 상장일, 네 번째는 운용사, 다섯 번째는 운용보수, 여섯 번째는 구성 종목 및 비율인데 여섯 번째가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AUM부터 설명을 하면은 한화로 한 5조 원 정도가 되고 동종 인프라 ETF IFRA나 IGF 대비해서 규모가 굉장히 큰 편이야. 두 번째는 거래량 측면에서는 하루 평균 거래량이 한 207만 주 정도 돼서 굉장히 풍부하다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상장일자인데 상장일자 같은 경우에는 2017년 3월 6일자에 상장이 돼서 4년 연속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 ETF다라고 보면 되고 네 번째 그러면은 이 상품이 있으면 어떤 운용사에서 운용을 하냐라고 했을 때 미래에셋에서 2018년도에 글로벌엑스라는 자산운용사를 샀어. 그 운용사에서 운용을 한다라고 보면 되고 다섯 번째는 운용보수인데 페이브 ETF 같은 경우에는 0.47%고 항상 이 친구들이랑 비교를 해야 되잖아. 친구들 IFRA가 0.4%, IGF가 0.43%로 다소 높긴 한데 그렇게까지 높은 수준은 아니고 마지막 구성 종목과 비율을 봐도 이 페이브 ETF가 좋은 게 뭐냐면은 미국 인프라 기업이 집중이 되어 있거든. 농업이랑 건설기계랑 철도 운송 쪽으로 분산이 되어 있고 소재 섹터별로 봤을 때도 산업재가 한 70% 정도가 되고 소재가 한 20% 정도가 돼.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여기서 2022년부터 미국의 재정 정책이 전격적으로 집행이 될 건데 이에 대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바이 아메리칸 정책 기조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또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ETF 중에 하나지. 자금 유입 규모가 제일 많고 그 기준은 순자산 대비 유입 규모가 1등이야. 그리고 참고로 말을 해주면 글로벌엑스에서 운용하고 있는 ETF가 총 90개가 있는데 다들 전기차 ETF 알잖아. LIT가 순자산 규모가 4.7 빌리언 달러 하나로 따지면 5.2조 원 정도가 되고 페이브 ETF가 그거보다 조금 작은데 4.5 빌리언 달러거든. 이 ETF가 운용사를 대표하는 상품 중에 하나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 배당도 주는데 사실 조금 줘. 한 0.3% 주고 100주 기준 즉 300만 원을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반기별로 한 5천 원 정도? 산업재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옷이나 스마트폰이나 볼펜과 같은 재화가 있으면은 이걸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것을 산업재라고 해. 예를 들어서 옷을 만들기 위한 면이나 스마트폰을 생산하기 위한 필름이나 아니면은 볼펜을 생산하기 위한 플라스틱이 산업재에 속한다라고 보면 되고 소재 같은 경우에는 한자적인 의미로 들어가서 본디소자의 재료제자거든. 재료가 되는 모든 것을 소재라고 하고 예를 하나 들면은 나무자의 소재가 되는 것은 목재고 유튜브의 소재가 되는 것은 컨텐츠고 전기차 배터리의 소재는 양극재와 음극재라고 할 수가 있지. 크게 세 가지 종목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뉴코란 기업이랑 두 번째는 캔자스 시티 서던이란 기업이랑 세 번째는 유나이티드 렌탈이란 기업인데 첫 번째 뉴코란 기업부터 소개하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한 40조 원 되고 미국에서 지금 1위 하는 철강 회사야. 근데 이 회사는 좀 주목해야 될 게 철강을 생산을 할 때 고로가 아니라 전기로 회사거든.
근데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조금 머리가 아플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고로 같은 경우에는 철광석이 있으면 철광석을 쇳물로 녹이는 사진에서 보이는 용광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현재 한국에 있는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기업의 경우에는 전부 다 이 고로 방식으로 철강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효율성은 되게 좋아. 그리고 철강의 순도도 되게 높은데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환경오염이 크다는 거야. 뉴코라는 회사는 전기로 방식을 택해가지고 고철을 넣어서 철강을 생산을 하거든. 이러한 방식은 사실 철강을 생산할 때 순도가 낮고 효율성이 낮다는 단점은 있는데 환경오염 측면에서 월등히 우세하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ESG가 되게 트렌드잖아. 그런 흐름에 굉장히 맞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지.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철강 업종이 수요와 공급이 불안정하고 이익이 불안정한 경기 민감주, 사이클이 있다고 해서 시클리컬 업종이라고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48년 연속 배당을 했다는 큰 장점이 있지. 그리고 실적을 봤을 때도 실적도 5개 분기 연속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캔자스 시티 서던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 한 30조 원 되고 미국이랑 캐나다랑 파나마랑 멕시코를 이어서 철도 운송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어. 근데 이 회사가 되게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영업이익률이 40%야. 근데 40%가 얼마나 크냐면은 2020년 기준 애플의 영업이익률 몇 프로인지 알아? 25% 정도 되거든? 삼성전자가 한 20% 정도가 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40% 정도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정말 글로벌적으로 누가 봐도 굉장히 대단한 기업이 이 정도 나오는데 시가총액 30조 원 회사가 40%가 나온다는 건 굉장히 마진이 많이 남는 사업을 한다 라고 볼 수가 있지. 대표적으로 운송수단 철도나 버스나 승용차나 항공기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에서 단위당 CO2 배출량을 보면은 철도가 가장 낮아. 근데 이거는 뭐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ESG나 기후변화 쪽으로 트렌드가 가고 있으니까 이러한 정책 방향에도 굉장히 맞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적은 근데 사실 5개 분기 연속 컨센 대비해가지고는 조금 하회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유나이티드 렌탈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한 30조 원 정도가 되고 말 그대로 렌탈, 빌려주는 회사야. 건설 장비나 전력 관리 장비를 빌려주고 기계수가 한 4,000개 정도가 된다고 해. 또 주목해봐야 될 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로만 따졌을 때 글로벌 렌탈 시장 기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이 13% 정도가 되거든. 근데 2등이 썬벨트라는 회사인데 썬벨트라는 회사는 시장 점유율이 한 9%대고 3등이 HRI, 허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3%가 되거든. 근데 2등이랑 3등을 합쳤을 때 시장 점유율이 한 12%고 1등이 13%라는 점을 봤을 때도 이미 마켓 사이즈 측면에서 좀 우위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적 측면에서도 5개 분기 연속 컨센을 상회하면서 잘 나오고 있고. 결론부터 말하면 페이브를 선택을 해야 되고, 물론 이게 운용 보수가 0.47%로 동종 인프라 대비해서 조금 높은 건 사실인데, 뭐 운용 규모나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나 이 구성 종목과 비율을 봤을 때 미국 쪽 인프라 기업에 몰려있고 산업군도 다양하고 섹터도 산업재와 소재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페이브 ETF가 훨씬 더 낫다고 난 생각을 해. 상원에서 이미 통과가 된 상태고 하원으로 가서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은 극히 적기 때문에 그거는 차치를 해두고, 일단 재정정책이 2022년부터 집행이 될 예정인데 말 그대로 예정이야.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 인플레이션이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연말이 가고 내년이 됐을 때 굉장히 심해진다면 내가 미국 대통령이라고 한다면은 돈을 그때 더 풀기는 되게 힘들겠지. 두 번째는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나 태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코로나 관련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시위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인간의 심리인데 정책 운영에 차질을 빚어질 정도로 굉장히 심해진다라고 하면은 이 집행이 지연이 될 수 있고 하나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지. 밸류에이션 부담은 항상 존재하고, 보이는 이 표가 포워드 기준 PER을 쭉 비교를 해본 건데 내 판단에는 사실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을 안 해. 인프라 관련된 예산이 1,200조 원이고 이 예산들이 기업에 들어가는 이익 단순 추정만 해봐도 PER 기준으로 그렇게 고평가됐다고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안 해. 종합적으로 말하면 미국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자금 유입도 일어나고 있고, 인프라 ETF 관련 구성 종목을 봐도 타 인프라 ETF 대비해서 굉장히 좋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 페이브 ETF를 연초부터 지금 현재까지 YTD 기준으로 동종 ETF랑 주가 추이를 비교를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수익률이 되게 잘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사실 페이브 ETF를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시장의 마켓 타이밍을 맞추는 건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하는 걸 추천을 할게.
그럼 지금까지 페이브 ETF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아래 좋아요 먼저 눌러주고 댓글 달아주고 다음 영상에서 보자. 안녕.